반갑습니다. 자금융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 희한하죠? 비님을 좋아하시나 봐요. 여러분들은 비님이 너무 좋아하나 봐요. 그쵸? 행복하잖아요. 저 오늘 사진도 찍었어요. 3월 달에 눈이 오는 모습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지금 막 옷 같은 거 지금 옷까지 다 집어넣어서 너무 따뜻해가지고 다 집어넣는데 그거 다시 집어넣고 다시 꺼내야 되죠? 아유 참 어머님들 주부님들 참 고생 많이 합니다. 그죠? 자 그래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해야죠.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셔야죠. 그래야지 살아남을까 말까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준비를 하지 못하면 내가 노력하지 못하면 얻을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쵸? 내가 한 만큼 결과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한 만큼 돌아다녀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요 상태에서 요만큼 사는 거는 나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내 탓이고요. 남 탓 아닙니다. 내가 그거를 준비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항상 모든 거는 내 탓입니다. 아셨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 탓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요. 여러분 탓입니다. 그쵸? 맞죠?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셨으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겠죠. 그쵸? 나중에 꼭 저같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힘차게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아셨죠? 용기를 내고 항상 포기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 절대 게으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뭐예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는 도전 정신입니다. 도전을 하지 못하면 항상 실패를 봅니다. 아셨죠? 그리고 항상 하셔야지만 롱런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전국에 미용실이 거의 대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나라의 미용실들이. 대체적으로. 크게 큰 틀로 나누면, 청담동에 있는 토탈 뷰티샵. 그쵸? 럭셔리한 토탈 뷰티샵. 그 다음 아래는, 대형 프랜차이즈. 우리나라 대형 프랜차이즈 굉장히 많죠? 그쵸? 준호, 박승철, 이철, 그리고 최가을, 리안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쵸? 박준, 이가자 이런 대표적인 그런 프랜차이즈 있죠? 그쵸? 그리고 고객님들은 그런 데를 가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높은 단가에 시술을 받겠죠. 그보다 더 높은 데가 이제 청담동이죠. 청담동 같은 경우는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보다도 가격이 훨씬 더 높겠죠. 아주 높습니다. 기본 가면 50에서 100만 원입니다. 청담동은. 커트 요금이나 이런 데다 20만 원 이상 거의 다 넘습니다.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요. 20만 원에 커트 요금 20만 원은 깜짝 놀라겠죠. 근데 현재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미용실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미용실들이 이제 동네 미용실. 동네에서 잘 나가는 유지 미용실. 그쵸?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네에서 잘 나가는 유지 미용실들이 있어요. 동네에서 그래도 브랜드 파워가 좀 높은 미용실들. 그런데 또 뭐가 있을까요? 1대1 미용실. 1대1 미용실들이 있죠? 그쵸? 1대1 미용실에서 요즘에는 이제 새로 생긴 그런 미용실 시스템이에요. 아주 이제 고급화돼서 전문 기술력을 갖고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분들이 1대1 미용실을 요즘에는 많이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미용실이 있을까요? 그리고 자격증 따자마자 이제 바로 오픈하시는 정말 저렴한 동네 미용실. 그쵸? 그러면 전국에 따져봤을 때 럭셔리한 미용실은 몇 프로 들어가 있을까요? 0.00001% 정도 있겠죠. 그쵸? 대한민국에 손꼽겠죠? 한 50개? 50개 조금 너무 많나요? 한 3, 40개 정도? 50개 미만. 일단 50개 미만 정도의 그런 청담동의 가장 럭셔리한 뷰티샵들이 포진돼 있죠. 한 50개, 100개, 50개 조금 넘을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개 정도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프랜차이즈 엄청나게 많죠? 그쵸? 대형 프랜차이즈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5%? 아니 3%?
3% 대한민국 럭셔리 미용실의 한 3% 정도? 대형 프랜차이즈. 뭐, 준호가 몇 개죠? 120개? 120개 정도.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미용실이 지금 한 9만 7천 개 정도 된다니까. 9만 7천 개의 미용실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아주 적은 거죠. 한 1%도 안 되겠네. 대형 프랜차이즈 한 1%도 안 되겠네요. 그리고 개인 미용실, 동네 개인 미용실 하면서 프랜차이즈 하시는 브랜드 미용실. 그런 미용실들은 뭐 한 5%에서 10% 정도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1대1 미용실, 1대1 미용실도 요즘에 이제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한 5% 정도 되겠네요. 그 나머지 뭘까요? 그 나머지 뭐예요? 홀로 나 혼자 열심히 일하시는 동네 미용실 원장님들, 그런 미용실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죠. 60% 이상이겠죠? 그런 분들이. 맞죠? 그분들이 이제 잘 사셔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은 미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의 취지는 지금 그 60%에 있는 미용실 원장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제가 이 강연을 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도 아니고요. 럭셔리한 브랜드도 아니고요. 동네에서 브랜드가 높은 그런 살롱도 아니고요. 1대1 미용실도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요. 알아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스스로 노력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60% 안에 있는 그 미용실 원장님들은 아직까지도 힘들게 일하시고요. 뭐 한 달 매출 뭐 200, 300도 못 올리시는 원장님들이 태반입니다. 아주 많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봤자 20만 원을 못 찍어요. 파마 손님, 커트 손님 10,000원, 20,000원 받으면서 어때요? 하루 매출 20만 원을 못 찍어요. 아닐 것 같죠? 현실 그렇습니다. 가게 오픈해보세요. 하루에 20만 원, 평균 20만 원 찍기 정말 힘듭니다. 20만 원 해봤자 한 달에면 500입니다. 그쵸? 쉬는 날은 쉬어야죠. 하루도 안 쉬면 600 찍습니다. 그쵸? 500 정도 500에 못 올립니다. 500 하면 뭐 남습니까? 그쵸? 내 수중에 떨어지는 거는 한 300 정도밖에 안 떨어지는 거죠. 300 가지고 뭘 합니까? 그쵸? 힘은 힘들어 들고 고생은 고생들 하는데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더 벌 수도 있겠죠. 그쵸? 자, 작은 미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오늘 75탄입니다. 75탄 동네 미용실에서 살아남는 방법. 아주 중요하죠. 그 60%를 위해서 동네 미용실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연을 하겠습니다. 네. 반응이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대형 미용실은요. 저 같은 경우는요. 참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미용의로 살면서 제가 5일 이상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쉬는 날도요. 쉬는 날도 항상 스페어를 다녔습니다. 그냥 올렸다 놔주세요. 그냥 꺼버리세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통화 중이니까. 네. 5일 이상 쉬어본 적이 없고요. 뭐 가게 그만두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한 달 쉬죠? 푹 쉬죠? 누구도 있어요 지금. 그쵸? 통화 중이라니까. 꺼야 된다니까. 수화기를 내려야지. 통화 중이잖아요 지금 계속 빼놓으면. 네. 네. 나중에 증인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대형 미용실은 어디까지 얘기했죠? 저의 얘기를 했죠. 저는 처음에 대전에서부터 미용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전의 문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제가 옮기고 싶었어요. 어디로 옮겼어요? 대한민국에 제일 잘 나가는 미용실. 청담동을 갔어요. 연예인 봤죠?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이런 데서 럭셔리하게 머리를 하고 손님들 받고 정말 대한민국 최고인 연예인들 머리하고 신부 머리를 하는데 메이크업 웨딩 하는데 150만 원씩 받아요. 1회에. 파마 뭐 하고 뭐 하다 보면 기본 30만 원, 50만 원. 저 때. 지금은 100만 원이 넘어요. 파마 한 번 하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커트 요금 뭐 20만 원, 30만 원씩 합니다. 그쵸? 그래도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아주 힘든 동네예요. 정말 힘든 동네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청담동 이런 데 가시면 잘 될 것 같죠?
많이 힘들어요. 거기는 단골 없으면 장사가 안 돼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야 되고요. 특히 연예인들 안 하면, 연예인들 머리를 안 하면 그 동네는 망합니다. 싸게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왜? 돈 있는 사람들이 싸게 하는데 왜 가요? 내 머리 마음에 들게 하는 데 가지. 그쵸? 100만 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비싸죠. 그분들은 껌값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분석을 했냐?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 이분이 비행기를 샀습니다. 아주 고급진 비행기를 하나 샀어요.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럭셔리하다. 그쵸? 요번에 최고의 부자의 그 휴가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요번에 빌 게이츠가 가족들하고, 온 가족들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서요, 뭘 빌렸냐면요, 요트를 빌렸습니다. 요트. 한 달 동안 요트를 가지고 전국 순례를 했습니다. 아주 럭셔리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럭셔리하죠. 그쵸? 그거에 요트를 빌려서 운행하는데 300억이 들었답니다. 한 달 넣는데, 가족 다 넣는데. 어떨까요? 껌값이죠. 우리가 그거를 환산을 해보니까 어떤 경우냐면요, 평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300억을 썼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어때요? 잠깐 남이섬 갔다 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정도의 돈을 쓴 것밖에 안 돼요. 그쵸? 그런 사람들이 청담동에서 머리를 하는데 돈이 비싼 건 아니겠죠. 그쵸? 럭셔리하게. 근데 우리가 당장 청담동에서 근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못합니다. 왜? 거기는 거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죠. 뭐죠? 거기는 디자이너가 나와야지만 디자이너 승급이 돼요. 내가 기술이 됐다고 해서 승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디자이너가 나와야지만 디자이너 승급이 될 수 있어요. 왜? TU가 뭐니 없으니까. 그쵸? 그리고 거기에 살아남으면 아주 많은 비용을 받고 하고 월급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하죠.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중간에 나왔죠. 그쵸? 나와서 막 이제 일을 했죠. 그리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점 내 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나의 기준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더 노력했다는 부분은 많이 있었지만 어때요? 내가 꿈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올 때는 엄청난 꿈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현실이 맞닥뜨리는 건 어때요? 정말 힘든 거죠. 고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런 고지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포기는 할 수는 없는 거죠. 미용을 시작했으니까. 포기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디자인은 빨리 되겠지. 기술은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지. 좋은 스승 쫓아다니면서 배워야지. 그렇죠? 저는 항상 공부를 할 때는요, 제 월급의 15%는 무조건 공부에 투자를 합니다. 또한 투자한 만큼 성과는 나옵니다. 또한 투자만 하면 뭐합니까? 내가 써먹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페어를 또 다니죠. 스페어를 또 엄청나게 다니죠. 그럼과 동시에 뭐예요? 동네 미용실을 제가 이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그 노하우가 지금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스페어를 다니면서 얻었던 그 지식이 지금의 결과를 저는 저의 아주 크나큰 도움을 받습니다. 왜? 그런 미용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술만 배우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이 생각과 마음을 읽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미용실을 오픈할까? 정말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잘 되는 미용실도 있고 안 되는 미용실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정말 혼자 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1,000만 원 이상 찍는 사람이 있어요. 파마요금 3, 4만 원밖에 안 해요. 열펌이나 이런 거에 개념이 없고 일반 손님, 아줌마 손님 파마를 하는데요, 하루에 매출이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매출을 올려요. 혼자서. 상상이나 합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할까? 말빨, 기술,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기술력, 모든 걸 다 갖추는 거죠. 그리고 그 인성, 고객과 굉장히 친한 관계인 거죠. 그런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청담동이나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일단 1순위가 뭐죠? 기술력인 거죠. 자, 두 번째, 대형 프랜차이즈. 대형 프랜차이즈는 어때요? 굉장히 럭셔리하죠? 그리고 본사에서 시스템을 줍니다.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정말 잘 돼 있어요. 체계대로 움직여요. 뭘까요? 회사입니다. 회사입니다. 주먹구구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예요. 회사이기 때문에 시스템대로 움직입니다. 그 시스템을 정해준 룰대로 하다 보니까 잘 되더라.
정말 잘 되더라. 그 룰에 해서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잡히고 인턴이 시작해서 디자이너까지 올라가는데 그 체계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더라.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람이 많이 가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 프랜차이즈를 많이 가죠. 왜? 시스템을 제대로 배우니까. 힘들어도 버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 어때요? 보장이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어때? 원장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공동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들어가서 이제 버티는 거죠. 못 버티면 이제 할 수 없는 거고, 버티면 살아남는 거고. 디자이너로서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상황에서는요, 그 젊은 사람들은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 이제 동네 브랜드, 제일 잘 나가는 동네 브랜드, 파워 브랜드. 이분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길 수가 없을까요? 터줏대감이에요. 터줏대감입니다. 정말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애기서부터 해서 이 사람이 커가지고 자기 아들까지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한 곳에서 뭐 10년, 20년, 30년씩이 오랬던 그런 미용실인데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쵸? 단골 고객이 아주 탄탄하게 막혀있는 미용실들이에요. 불황이 없어요. 그런 미용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동네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쵸? 그런 미용실에서 이겨야 되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 자리에서 20년 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을 이기려면은요, 그 한 자리에서 20년 미용실 오픈하셔서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미용실들을 요즘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런 미용실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1대1 미용실. 1대1 미용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동네 미용실에서 원장님인데요, 혼자 근무를 하세요. 근데 고객을 받아요. 예약제를 받아요. 100% 예약제를 받아요.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디서 나오는 분들이냐? 프랜차이즈에서,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했던 시스템을 공부한 사람들. 시스템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1대1 미용실을 찾아요. 왜? 왜 그런 미용실을 차릴까요? 왜 그런 미용실을 차릴까요? 왜 그런 미용실을 차릴까요? 돈이에요, 돈. 자본금이 없잖아요. 대형 프랜차이즈 하려면 최소한 몇 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런 프랜차이즈 하려면 최소한 몇 억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오픈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자금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응? 시스템 자기 시스템 잘 알고 있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 있죠. 그쵸? 마케팅은 잘 하시죠. 기술력 뒷받침되지, 마케팅 되지. 어때요? 동네 손님 안 봐도 됩니다. 전국에 있는 사람이 내 고객입니다. 그쵸? 전국에 있는 사람이 내 고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올지는 모릅니다. 어떤 루트를 다 해서 마케팅을 합니다. 그리고 시술 단가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가능하세요. 그런 분들은. 시간 없을 때는 강의하러 다니시죠. 강의하시러 다니시고 예약 손님 받아서 그 시간만큼만 일을 합니다. 너무 좋은 케이스예요. 제가 지금 보면은요, 가장 꿈꾸는 이상의 미용실이에요. 사실 지금 그런 미용실을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잘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미용실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길 수가 없어요? 기술력이 되세요? 그런 기술력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내공이 쌓여야 돼요. 엄청난 내공이 쌓여야지만 그런 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있죠. 해야죠. 그런 사람은 그런 미용실을 차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할까? 자, 이제는 이제 60%에 있는 자격증을 따자마자 바로 어깨너머로 공부 안 했던 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셔야죠. 그쵸? 전국에 60%에 있는 소상공인, 이분들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쵸? 근데 이분들의 단점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요,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그리고 게을러요. 그리고 돌아다닐 생각은 아니고요, 우물한 개구리예요. 자기 것만 봐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싫어해요. 하다 보니까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동네 미용실에서 운영하면서요, 장세 잘 된대요. 매출 얼마나 올립니까? 아, 네. 뭐 20, 30만 원씩 올립니다. 잘 올리는 거죠. 거기까지인 거죠. 거기까지예요. 시소 단가가 얼마입니까? 아니, 안 비싸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파마를 말면서 하루 매출 30만 원 찍으려면 몇 명을 내가 파마를 말아야 됩니까? 네? 8명 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하루에 2~3명만 내가 파마를 말아도 지쳐서 너무 힘든데 하루에 8명을 해요. 그 뒤에 남아져 있는 그 청소량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몸이 먼저 망가져요. 그쵸? 사람은 적게 받으면서 매출은 높아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그렇게 돼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1순위는 내가 돌아다녀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힘든 거죠. 몸이 지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 있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살롱만 하려고 노력하시냐 이겁니다. 저는 프랜차이즈 안 합니다. 프랜차이즈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는 관리가 안 됩니다. 사람들 관리 못 합니다. 저 프랜차이즈 하자면은요, 제가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내가 못 살립니다. 내가 어떻게 살려줘요? 못 살려줍니다. 하지만 제가 기술은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케팅 하는 건 저는 못 줍니다. 그쵸? 요즘 시대가 지금 점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프랜차이즈가 정말 우후죽순처럼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생겼다가 망하고 다 그럽니다. 어느 정도 정점이 되면 더 이상 늘지를 않아요. 근데 늘지를 않은데 문제는 뭐예요? 더 커지지는 못해요. 뭐예요? 우리 이제 미용인들도 많이 당했거든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했었는데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달달이 돈 내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너무 아깝죠. 그쵸? 그 사람이 그 돈이면 직원을 쓸 텐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면 저는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거죠.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왜 살롱만 하시려고 하십니까? 다른 것도 하세요. 뭐예요? 살롱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마케팅에서 제품도 파셔야죠. 그렇죠? 다른 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루트를 잡으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한 가지만 파고들으시면 돼요. 한 가지만. 내가 제일 잘하는 거를 만드셔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잘하는 거를 뭐 어떻게 만들 것이냐. 노력하셔야죠. 그쵸? 자기만의 블로셔리 내 거가 없으시면 안 돼요. 작은 미용실일수록 더 크게 내 거가 있으셔야 돼요. 내 거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저렴한 실수 단가에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다 돈 벌어서 어디다 써요? 그렇게 돈 벌어서 병원에 갖다 줍니다. 지금 다 병원에 갖다 주고 있어요. 그렇게 돈 버신 분들이요, 돈을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요, 다 병원에 돈 갖다 주고 있어요. 그거 왜 했을까? 몸 망가져. 너무 힘든데. 그쵸? 나중에는 병원에 가가지고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잖아요. 그쵸? 현실에서 내가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미용실을 오픈해야 되고 사실 큰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해서 내가 대형 프랜차이즈에 가맹이 돼서 직원들 많이 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자본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동네 미용실을 오픈을 하고 1대1 미용실을 오픈을 합니다. 그쵸? 굳이 그리고 옛날처럼 요즘에는 크게 차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옛날에는 미용실을 크게 차렸지만 지금은 그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크게 차린다고 해서 내가 실속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뭐예요? 미용실이 이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미용실이 너무 많아지고요. 고객은 공급과 수요 중에서 공급은 별로 없는데 공급은 넘쳐나 죽겠는데 수요가 없어요. 그쵸? 요즘 미용실 오픈해 보세요. 미용실 오픈하는데 오픈발이 있나요? 오픈발 없습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미용실 오픈해서 100만 원도 못 버는 미용실도 대반입니다. 자기 게 없어서 그래요. 자기의 블루오션이 없기 때문에 그 미용실들이 힘들게 하는 겁니다. 본인이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상은 고객이 원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내게 없었다는 얘기죠. 내게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든 거죠. 저는 지금도 생각하지만 내 거가 있는 사람이 미용실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거가 없기 때문에 미용실 오픈하면 다 돈 버는 줄 알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미용실을 오픈하는데 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1억을 투자를 하면 그 1억이라는 돈은 얘를 내가 중간중간 꺼내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없는 돈이에요? 없는 돈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돈이에요. 그럼 그 1억이라는 돈을 내가 가끔 생각을 해볼 때는 어디다 투자를 할까? 차라리 땅을 투자를 하지?
그쵸? 요즘 뭐 전세해가지고 뭐 아파트 뭐 엄청나게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1억이면 집 2채는 더 살 수 있겠다. 그쵸? 전세 끼고.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1년이면 뭐 2, 3초씩만 오르잖아요. 아닌가요? 요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대출 규제가 많이 심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집값 올라가지고요. 응? 하루에, 한 달에, 1년에 뭐 2, 3천 원 버는 거는 일도 아니었어요. 5천만 원 투자해서 3천만 원 벌면 남는 장사 아닌가요? 그쵸? 그런 게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가게가 잘 됐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됐을 경우는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첫 번째요. 나의 기술력이 일단은 고객이 인정하는 능력이 될 수 있을 만큼 내 거가 있으셔야 돼요. 내 거. 커트를 잘하든지, 펌을 잘하든지, 염색을 잘하든지, 뭔가 하나는 그 분야에서 최고에서 내가 동네에서 충분히 승부를 걸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 기술력 없다 그러면 좀 힘듭니다. 최소한 중급 정도 이상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픈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동네 미용실 손님만 받을 건가요? 아까 제가 일반 손님들 받으면 30만원, 500만원에서 600만원 매출 올린다겠죠. 조금 더 올리는 사람은 한 7, 800까지 올리겠죠. 자, 이런 분들이 내가 매출을 올리고 단가도 올리고 싶어요.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동네 손님만 오시면은요, 절대 가격 못 올립니다. 동네 손님만 받으면. 왜요? 동네 손님 비싸다면 다 떠나가거든요. 뭐 이렇게 비싸? 가격 조금만 올려, 5천원만 올려봐야 난리 납니다. 절반은 떨어져 나갑니다. 손님 절반은 떨어져 나가요. 커트값 2천원, 3천원만 올려보세요. 절반은 떨어져 나가요. 그럼 어디서 올라야 될까요? 외지에서 와야죠. 외지에 있는 손님들은요, 가격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희 미용실 같은 경우는요, 동네 손님이 50%에 외지 손님이 50%예요. 가격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시는 고객님들이. 그런 손님들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동네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외지 손님이 많아 와야 됩니다. 이 동네에 있다고 해서 동네 손님만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외지에 있는 손님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케팅 하셔야죠. 무슨 마케팅? SNS 마케팅 하셔야죠.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온갖 각종 마케팅은 다 하셔야죠. 그래야지 손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그런 손님들이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시술 단가가 올라갑니다. 동네 손님만 가지고는 절대 단가가 못 올라갑니다. 하지만 외지 손님이 오게 되면요, 시술 단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블로그 하세요? 네. 진짜? 포스팅 완전 잘하네. 네. 살짝 껌. 네. 즉석으로. 네. 그런 사람들이 일단은 뭐예요? 동네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마케팅. 왜 프랜차이즈만, 왜 요즘에는 대형 미용실만 프랜차이즈에서 마케팅을 하죠? 그쵸? 제가 어제 우리 이민원점한테 좀 혼을 좀 냈어요. 무슨 마케팅을 했냐? 무슨 홍보를 냈냐면, 블로그 포스팅에서 자꾸 안 해요. 왜? 기가 죽는데요. 다른 사람도 블로그 포스팅하는데 너무 사진이 예쁘고 너무 예쁜 사람들이 많이고 젊은 사람들 너무 예쁜 얼굴들 많이 나오니까 기가 죽는데요. 왜 그거 올리려고 하냐? 왜 아가씨만 손님만 올리려고 그러냐? 아줌마 올려라. 블로그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 해서 아줌마 스타일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아줌마 스타일. 네. 많이 나와요? 아줌마 머리 스타일. 많이 나와요? 블로그. 쳤어요. 1순위. 많이 안 나오죠? 네. 뭘까요? 하는 사람. 타겟이에요, 타겟. 동네 누가 옵니까? 동네 미용실 누가 와요? 아줌마. 아줌마 옵니다. 너무 많아. 저희 미용실에 뜬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저희 미용실에서? 저희는 아기 커트를 떴어요. 왜? 다른 사람은 아기 커트 안 하거든요. 힘드니까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나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아기 커트 난 빨리 하거든. 10분이면 다 자르거든요. 타겟입니다.
왜 럭셔리, 왜 예쁘게 찍을 수 있는 아가씨 손님만 사진을 포스팅할 생각을 하시는 거냐 이거죠. 다른 타겟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쵸? 왜? 안 올 것 같죠? 손님들 머리 시술할 때 보세요. 연령에 상관이 없어요. 60대 할머니도 돼요. 블로그 보고 있어요. 컴퓨터 스마트폰 가지고 맨날 놀아요, 요즘에. 검색해보고 다 옵니다. 알아서 다 찾아와요. 그쵸?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는 거죠? 왜 예쁜 사진만 올릴 생각을 하냐고요? 무조건 다 올려도 글은 잘 쓰셔야 돼요. 글은 잘 쓰셔야겠죠. 다 보거든요. 감성 마케팅. 또한 다 하셔야겠죠. 그쵸? 자, 세 번째. 동네 미용실에서는요,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른 사람한테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쵸? 왜? 혼자 다 해야 되거든요. 혼자 다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직원 쓸 수 있으면 직원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동네 미용실에서. 매출이 안 나오죠. 신규 손님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신규 손님 자체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쵸? 신규 손님 없습니다. 요즘에는 다 예약제로 하고요. 간 데만 가요. 요즘 옛날하고는 달라요. 옛날에는 가격에 사람들이 움직였지만 지금 가격에 절대 사람들이 안 움직입니다. 비싸도요, 내 머리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싸도 갑니다. 왜? 그래야지 한 달에 행복하거든요. 그런 미용실을 사람들이 가는데 절대 안 옮깁니다. 그래서 신규 손님이 없습니다. 옛날처럼. 신규 손님 말하고 가게 오픈? 아닙니다. 그쵸? 자, 네 번째. 네 번째가 뭘까요? 친화력입니다. 친화력. 동네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마케팅은요, 고객을 가족으로 모셔야 돼요. 고객을 가족으로 모시지 않는 미용실, 상업적으로 덤벼드는 미용실, 망합니다. 고객은요, 가족입니다. 막 퍼줘야 돼요. 있는 거 없는 거 좋은 거 다 퍼줘야 돼요. 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객님이 저한테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마음에 들어서 왔죠. 또한 뭐예요? 저하고 친하니까 와요. 시내에서는 그런 친밀감이 떨어집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는요, 고객과 헤어 디자이너는 상업적으로 만납니다. 그쵸? 서로 마음에 들게끔 머리를 하고 시술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받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쵸? 하지만은요, 동네 미용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단골이에요. 동네 미용실은 어때요?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머리를 했으면은요, 남편도 오고요, 애들도 오고요, 손자까지 다 데리고 옵니다. 가족들이 다 와요. 정말 최고의 마케팅이에요. 한 사람의 마케팅을 잘하면 온 가족이 줄줄이 옵니다. 가족으로 모셔야죠. 내가 그 가족의 하나의 구성 일원이 되셔야 돼요. 뭐예요? 삼촌! 내가 삼촌이 돼야 돼. 그 집에. 맞죠? 이모가 돼야 되고 삼촌이 되셔야 돼요. 가족 마케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동네 미용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지금 3살 때 저한테 왔던 그 꼬마가 있어요. 지금 요번에 7살 됐어요. 그 친구한테 내가 그래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너 있잖아. 너 군대 갈 때까지 삼촌이 머리 잘라줄게. 그런 얘기합니다. 뭐예요? 삼촌이라고 합니다. 삼촌. 제 조카도 되게 많아요. 여기 오늘 조카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쵸? 용돈도 줘요. 만원씩 용돈도 줘요. 명절이나 이런 데 되면. 조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쵸? 아닌가요? 막 뽀뽀하고 막 그래요. 가족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의 구성이 나도 하나의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상업적으로 절대 덤비시면 안 되는 거죠. 좋은 제품 막 넣어주셔야죠. 왜? 가족한테 나쁜 제품 쓰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좋은 제품 써줘야죠. 막 넣어줍니다. 놀랬죠? 우리 저희 제품 넣는 거. 막 주셔야죠. 왜? 손님 건강 먼저 생각하셔야죠. 나쁜 제품을 쓸 수가 없어요. 감성이 우러나셔야 돼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정으로 장사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고객은 그거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십니다. 또한 뭐예요? 감사하게도 저의 정까지 받아가십니다.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머리도 예쁘게 나오고 감성까지 얻을 수 있는 마케팅 최고입니다. 동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의 마케팅은요, 감성 마케팅이에요. 아셨죠? 꼭 이렇게 5가지의 여러분들이 행동 실천을 꼭 하셔서 동네에서 꼭 성공할 수 있는, 지금 60%에 있는 그런 동네 소형
중소상인 미용실이 소상공인 미용실들이 안 되는 이유는 그 부분에서도 몇 가지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거기다가 어때요?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미용실에서 살롱에서 뭐 돈만 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투로 강의도 하시고 제품도 하시고 그래서 부가 창출을 해서 집 사고 땅 사셔야죠. 아닌가요? 절대 살롱만 가지고는 요즘 집 못 삽니다. 땅 못 삽니다. 건물 못 삽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집값이. 집값, 땅값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절대 못 사요. 옛날에는 샀어요. 근데 요즘에는 못 삽니다. 그쵸? 자, 우리 꼭 성공하셔서요. 소상공인 꼭 성공하셔가지고 연봉 1억 벌기 하셔서 꼭 도전하셔서 잘 되는 미용실 그리고 꼭 다른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는 미용실 그런 미용실 여러분들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